과거 당락은 선행하고는 거의 관계는 없다 사실은. 그런데 들어가서는 당연히 이제 선행하는 학생들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데 지금 시기에 과거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학 평균 진도는 이제 과거로 한번 넘어갈까요? 예. 과거는 어떤 전형으로 이루어지나요? 기본적으로는 2단계 입시라고 보는데 네. 1단계 서류 면담, 그 다음에 2단계 최종 면접. 서류 면담, 예. 최종 면접 예, 이렇게요. 이렇게 두 개 단계로 진행되는 게 기본이고요. 예. 이제 예외가 되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지역, 그 다음에 경남 지역, 그 다음에 대전 지역 과학고들은 서류에서 1단계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네. 예, 그래서 내신이라든지 자소서 이런 거 보고 그런 게 안 좋은 학생들은 아예 면담 자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학교들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일단 지원을 하면 면담 기회를 다 줍니다. 그래서 서류가 좀 내용이 안 좋아도 면담을 잘 보면 최종까지 커버가 되는 올라가는 경우도 경우,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1단계 학생, 그러니까 면담까지 통과한 학생들은 최종 면접에 올라가서 수학, 과학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자를 가르게 됩니다. 그럼 내신이 서류 1단계 서류에서 영향력이 큰가요? 과학고도 그렇게 크다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공식적으로는 예. 수학, 과학 내신만 보게 돼 있거든요. 수학과학 네, 내신. 그것도 성취도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재학교는 원점수라든지 뭐 전체 평균 같은 것도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과거 입시에 제출하는 학생부에는 네. 학생부에 아예 그런 세부 지표들은 다 가려지고 A냐 B냐만 구분이 됩니다. 그럼 거의 다 A 지원자들만 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럼 그래서 그걸로 변별이 안 되겠네요. 큰 의미가 안 되고 심지어는 수학과학에 B나 C가 있는 학생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학생이 수학과학을 못해서라기보다는 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시험을 망쳤다든지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학생들 사이에. 그래서 내신 변별력은 크진 않고요. 물론 다른 교과의 내신도 확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부에서. 그래서 참고는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내가 수학과학은 굉장히 잘하는데 국어나 영어 성적이 너무 안 좋아. 그런 친구 그러면 많죠. 이제 면담에서 그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면담입니다. 면담이요? 예, 과학부 입시. 면담이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첫째는 과거 작년 경쟁률이 평균 일반 전형 기준으로 평균 3.3대 1. 그런데 보통 면담을 통과한 학생들이 1.5배수예요, 정원에. 그러니까 경쟁률이 3대 1을 넘게 되면 최종 면접보다 면담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더 많아집니다.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물어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류에 없는 내용을 안 물어본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 과학 관련된 질문은 뭐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게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설명이라든지 자기 활동에 대해서 자기가 배우고 느낀 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요.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분 정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면담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목동에서 고등학교 수학과학 선행까지 다 한 학생이 떨어져요. 예. 중학교 기본 개념 답변을 못해요. 아, 선행만 했지 정작 중요한 건 네, 못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을 다 안다고 해서 중학교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용을 물어보면 오히려 설명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예. 중학교 개념 오히려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요. 한지 오래돼서 까먹었거나 예. 아니면 그야말로 고등학교 거만 하다 보니까 중학교 너무 등한시해가지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중학교 수학과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든지 뭐 에너지 보존 법칙, 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과학 법칙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든가. 핵심적인 예, 이런 건 기본적인 나오는? 거죠. 사실.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거기서 많이 막혀요. 특히 강남권 학생들이 여기 되게 취약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는 엄청 잘 풀거든요. 네. 기본 개념을 외울 필요가 없었어요. 이 학생들이. 학생들이 아무래도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면담에서 학생이 자소서 같은 거 보면 이 학생이 선행을 많이 했다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간접적으로라도. 예. 그러면 이제 그 공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건지를 물어보기는 해요. 네. 근데 과거에는 선행은 어디까지 했니 이런 질문도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질문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 어디까지 했는지를요? 예. 그래서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요, 학생들. 네. 선행 어디까지 해야 과거 갈 수 있나요? 맞아요. 지금도 궁금해하는 친구들 많아요. 예. 근데 실제로 과거 당락은 선행하고는 거의 관계는 없다, 사실은. 수학 같은 경우는. 어쨌든 들어간 입시에서는 예. 그런데 들어가서는 당연히 이제 선행하는 학생들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데 평균적으로 보면 네. 지금 시기에 과거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학 평균 진도는 수투 정도 마무리하는 걸로.
수투 마무리요? 예, 수투.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학 예, 마무리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간 학생들이 미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시기에. 그리고 뭐 차이는 미적이나 수투를 이제 얼만큼 소화했느냐죠. 사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말씀해 예. 주시면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탐구라든지 실험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학 과학적인 스펙들 예,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예, 수학과학 중학교 기본 개념이나 심화학습만 잘 돼 있으면 제가 본 학생들, 예, 학생들 중에서는 실험이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붙은 학생도 많아요. 과학고나 영재학교 생각하시는 분들이 영재교육원을 이수한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카더라 통신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재교육 이수가 많이 도움이 되나요? 과거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많이 축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재교육원 예, 지금은 물론 일부 과거들이 최근에 영재교육 활동 학생부에 다시 노출을 시작했어요. 예. 근데 아직도 많은 학교들은 노출을 금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소서에서도 사실 영재교육원 내가 활동했다 이런 거 못 적게 돼 있습니다. 학생부 노출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데 영재교육원을 나왔다 안 나왔다 자체는 어차피 과거에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영재교육에서 실제로 했던 내가 탐구가 의미가 있고 나한테 중요한 탐구면 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영재교육원에서 하는 탐구들이 입시에 그렇게 도움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커리큘럼에 따라서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그 실험이나 탐구를 따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료에 써먹기 좀 어렵습니다. 영재학교랑 과학고를 놓고 고민한다. 이 친구가 이 둘 중에 어떤 학교가 더 맞는지 조금 더 유형별로 추천해 주신다면요? 저는 영재학교를 학생들이 1차 목표로 삼는 건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실제 영재라도. 왜냐하면 영재학교 입시는 굉장히 부담이 큰 입시거든요. 그리고 경쟁률도 높아서 탈락자도 많고 그 학생이 그 입시를 바라보다가 떨어졌을 때 얻는 데미지가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4, 5학년 때부터 그것만 보고 달려갔어요. 1차 목표는 과고라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과학고등학교. 확률도 높고 과학고등학교는 입시 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같이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과학고 갈 거야 하지만 영재고 입시 먼저 한번 치러봐야지. 과학고나 영재학교는 전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겠지만 2차 후기에 자사고라든지 다른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특목 자사고 폐지라는 큰 이슈가 몇 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고입을 앞둔 학부모님들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아직은 긴가민가 하고 계시죠. 학부모님. 어떻게 될지. 그런데 조금씩 이제 아무래도 특히 자사고 같은 경우,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가 지금 2025학년도부터 없어질 걸로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인기가 사실 몇 년 동안 떨어졌거든요. 계속 떨어졌죠. 그런데 작년에 이미 상위권 자사고들은 조금 반등을 했어요. 경쟁률은 이미. 그거는 뭐 학생 수가 늘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대입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대입이요? 정시가 확대된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자사고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학생들이 몰리는데 지금 정권이 또 바뀌면서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날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대로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 확률이 높냐면 교육과정은 유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선발권만 사라질 확률이 높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원하는 학교를 100% 갈 수는 없지만 외고 가고 싶은 학생이 외고 과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지원해서 추첨을 할지언정 외고가 아예 사라질 확률은 되게 낮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중점학교들이 있는 식으로 외국어 중점학교처럼 외고가 존속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특색 있는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학교로요. 그 커리큘럼은 굳이 없앨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외고나 자사고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지금 정책과 무관하게 그쪽 분야에 자기 관심이 있으면 한번 지원을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특히 자사고는 정시 확대되는 게 되게 물론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좋은 분위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사고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 아무래도 내신 따기가 쉽지 않은 게 가장 큰 데미지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많이 이제 완화가 되는 거고 정시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과고나 영재고로 이제 의대 가기 쉽지 않아. 이런 판단이 섰을 때 그럼 난 일반고 갈까? 근데 일반고에서 의대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일반고에서 정규 1등에도 의대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의대생을 배출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별로 없는 거죠 사실. 예, 예.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를 가고자 할 때 과거 영재고를 포기하면 자사고 말고는 특별한 대안은 사실은 없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그때 자사고는 예. 전사고인가요? 예,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가 사실은 비중은 크긴 하지만 예, 예. 뭐 광역 단위 모집 자사고도 요즘에는 서울은 물론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인천이나 충남이나 부산이나 뭐 이런 대구 이런 자사고들 지방 자사고들은 나름대로 자기네 입지를 이렇게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고입이 너무 대입과 연결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지금 중학생 고입을 염두에 두고 고입을 앞두고 있다. 끝으로 이런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예. 요즘에 주의해야 될 점, 유의해야 될 점 포인트를 좀 몇 가지 짚어주시는 걸로. 지금 학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건 사실은 고등학교 선택하면서 대입 유불리죠. 예, 우리 아이가 이 고등학교 가면 과연 대학 입시에 유리할까?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입을 우리가 일반화해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를 목표로 할지 또는 의대를 목표로 할지 의대도 지방의대를 목표로 할지 아니면 메이저 상위권 수도권 의대를 목표로 할지에 따라서 사실은 고등학교 선택 전략이 많이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면 지역 인재도 많이 늘어났고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형도 교과 전형은 진짜 완전히 교과로만 가고 학종은 더 학종스러워질 확률이 높아졌거든요. 교과 전형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대입 유불리를 따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대입 목표가 명확할리 만무하죠. 맞아요. 그런 목표가 없을 경우에는 학생이 어느 학교 가서 자기 역량을 최대치로 뽑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활동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진로 분야에도 좀 관심이 많아. 자, 이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좋은 거죠.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불리하더라도 그게 뭐 자사고가 됐던 일반고가 됐던 그런 비교과들이 잘 돼 있는 학교들 가는 게 좋은 거고요. 우리 아이는 수능이나 내신으로 승부를 봐야 돼. 활동 이런 건 좀 맞지 않아. 진로도 불명확해. 특히 진로가 불명확한 학생들은 정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시 쪽에 특화된 특화된 학교로 가는 게 내신이 좀 불리하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 유의해서 고입 전략 좀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임태용 대표님의 말씀이 고입을 앞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기자 TV